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은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코리안리인데요. 이 종목 말씀드리 앞서서 한 가지 약속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리안리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종목과 제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관련된 모든 이슈들 추적해가지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제가 다 파악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주식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나오고 아니면 TV 뉴스, 인터넷 기사를 봐도 여기저기 많죠.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극히 드뭅니다. 이제는 힘들게 어렵게 그런 이야기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데이업 안에서 저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리안리 시작하겠습니다. 코리안리는 여러분들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사들의 보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일반적인 B2C 영업이 아니라 기업들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하는 B2B 기업이 되겠고요. 보험사들이 가진 보험을 일부를 여기에 이제 위험을 전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독점적인 위치를 가져가고 있는데 해외 기업들과의 좀 경쟁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사들이 처해 있는 위험은 이제 큰 폭의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좀 위험이 나오는데요. 2023년 3분기 같은 경우도 하와이 산불 여파에 순이익이 감소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동차도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인상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도 일종의 기회가 또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보험 거래 구조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여기에선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재보험료를 지급하고 담보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재보험사 같은 경우도 근데 이 리스크를 또 모두 다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회사들 제재보험사에게 또 넘기기도 하고 이 뒤에는 또 제재보험사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인이 되는 시장은 이제 여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재보험 출제를 하면서 관련된 수수료를 받는 사업 구조다. 그래서 B2B 형태의 일을 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좀 낯설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업이 갖고 있는 안정성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손해보험 재보험 시장 현황을 보면은 관련해가지고 50%가 넘는 지배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게 해외 재보험사들이 지금 국내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코리안리가 계속 영업을 하고 싶지만 근데 그게 필요해요.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갖고 있어야만 RBC 비율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이게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코리안리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0%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상증자 같은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올해 영구채 같은 채권을 발행을 하긴 했지만 이조차도 한 2,500억 정도 발행에 그치면서 이렇게 좀 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 자기 자본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좀 낮아지는 게 리스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수익성이 높은 그리고 안정성이 높은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이제 조금만 회사의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본을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일종의 좀 실력으로 좀 커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당 매출을 보면은 직원 수가 상당히 적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꽤 높고 1인당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우수한 인력들을 데려가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보험료는 비싸면서 보험료를 줄 가능성 낮은 그런 쪽으로 언더라이팅, 인수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수제보험, 해외 보험들도 자꾸 가져오고 있고요. 국내 기업성 관련된 비율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해외 쪽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회가 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재보험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수익성이 높은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만큼 뭐 산불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이슈들 이제 아무래도 기후의 이상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건데 그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더라이팅 작업을 잘 한다면 위험은 줄이면서 수익은 높일 수 있는 제한된 자본에서 고수익을 조금 일정 부분 챙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2011년쯤에 이제 일본의 대지진, 그때 동일본 대지진 있었죠. 그때 약간 좀 손해를 받고 태국에서도 큰 자연재해가 나면서 관련해서 좀 손실을 크게 입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위험 관리를 하는 영역을 좀 많이 끌어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에 하와이 산불 관련된 부분도 손해액은 제한적이면서 관련해가지고 보험료율 상승을 통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배당 실적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주주 관계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대 주주 이게 지분이 사실 낮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좀 낮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배당을 줘봐야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 좀 작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고질적으로 최대 주주 지분이 낮을 때 배당이 낮아지는데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신영증권, 그 다음 해외펀드가 한 또다시 20, 30%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요구에 따라서도 꾸준한 배당 성향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도 2023년도 5에서 6% 내외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2011년에 좀 실적이 나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좀 큰 손실을 봐서 그때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배당을 지급했던 적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부분인데 RBC 비율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공격적인 영업을 좀 못하고 있고 이런 해외 재보험사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내주고 있는 부분은 좀 약점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어떻게 좀 늘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상증자는 요 지분율 때문에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지분율이 더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영구채 같은 채권을 발행할 때는 금리가 또 사실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사실 돈을 빌린다는 건 예를 들어 뭐 5% 이자를 주고 빌리면은 그만큼 이상의 수익을 만들 자신이 있을 때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될지 좀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이 기본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으로 매출을 벌면서 당기순이익도 좀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주로 보면서 전형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일정 부분 이상 떨어지면 예상 배당 금액 대비 배당 수익률이 쫙 올라가는 수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배당이 500원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10%까지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잖아요. 즉 이럴 때 사서 뭐 만약에 1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는 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배당을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안리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로 어쨌든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안정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재보험률 상승을 통해서 수익성을 일정 부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한정된 자본 하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자본 여력으로 좀 제한된 성장성이 이제 어떻게 좀 자본 확충을 통해서 좀 풀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계속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코리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 데이업에서는 이런 금융주를 말고도 반도체와 2차전지 등 핵심 산업은 물론 상장되어 있는 2,000여 개의 전 종목에 대해서 담당 멘토가 모두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들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도 모두 꼭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수익 보는데 편안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